네, 세 번째,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물체가 운동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평면상을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도 있어요. 당연히 공간상을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도 있겠죠. 수직선상에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은 수학에서 수2 교과에서 배우는 거고요. 평면상을 움직이는 것은 미적분 교과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공간상에 움직이는 것은 공간 벡터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수투하고 있죠? 수직선상에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시각에 따라서 이 물체의 위치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물체의 위치라는 것은 시각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위치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은 시각을 정역으로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위치라는 것을 x라고 하면 이 x는 ft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직선 상에 t0입니다. 이건 원점을 기준으로 어떤 시각 t가 딱 됐어요. 그때 위치가 여기래요. 근데 이 위치는 틀림없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시각에서의 위치가 될 거다. 그래서 x = ft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시각에 대한, 즉 시간의 변화, 시간이 t1부터 t2까지 변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xa라고 하고요. 여기를 xb라고 하겠습니다. 즉 xA, xb라고 쓰기 좀 그러면 얘는 fa, 얘는 fb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얘는 위치입니다. 위치. 오케이? 자, 요 위치의 시각은 a입니다. 요 위치의 시각은 b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a라는 위치에서부터 b라는 시각 B에서 위치까지 이 물체는 틀림없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시각 B에서 시각 A까지의 차이, 그게 시간의 변화량이겠죠. 그때 위치의 변화량 FB-FA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분모는 시간의 변화량, 분자는 위치의 변화량. 오케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위치의 평균 변화율. 그러면 당연히 B-A를 우리가 델타 T라고 쓴다면 요 식은 틀림없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델타 T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A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다? 물체의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자, 이 물체의 위치 변화율, 물체의 위치 변화율의 극한을 씌웁시다 이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딱 리미트 b를 어디로 보내자? a로 보내자. 즉 f의 a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a 분모가 델타 t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시각 A에서의 속도라고 합니다. VA라고 하겠죠. 속도로 V라고 해요. 영어로 뭐예요? velocity죠? velocity의 V입니다. 그리고 얘는 많이 본 식이죠.
뭐죠?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일반화시키면 속도라는 것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의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되겠고 얘를 f 프라임 t라고 하더라 이거죠. f 프라임 t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이게 뭐죠? 위치 함수였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는 뭐가 된다?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이 나왔어요. 요 식이.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위치라는 것이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럼 속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물체가 어떤 시각에 속도가 얼마였다. 다른 시각에는 속도가 또 달라지겠죠. 물론 그 물체가 같은 속도에 그러니까 뭐 동일한 속도에 빠르기로 움직인다고 하면 걔는 뭐 속도의 변화가 없겠지만 그래도 속도의 변화가 없어도 우린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 또한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요 속도에 대한 변화율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속도에 대한 평균 변화율, 그리고 속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즉, VT를 뭐 하자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미분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A, acceleration, 가속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F2'T가 되겠죠? F2'T라는 것은 어떤 함수 F를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F의 이계도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가 한 번 미분했더니 도함수가 됐고 이 도함수 또한 미분 가능해서 또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더라.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것을 우리는 이계도함수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자, 여기를 좀 지우고요. 위치라는 것이 있죠? 위치라는 것을 뭐 할까요?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속도가 돼요. 그러면 속도를 또 다시 뭐 할까요? 미분을 또 하겠죠. 그럼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위치가 x, 속도는 v, 가속도는 a. 아이고, a자 이쁘게 씁시다.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활용 문제를 풀 때 속도식이 아니고 무슨 식이었죠? 속력식이었어요. 속력은 뭐? 시간분의 거리였죠.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인데 속력은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움직인 거리예요. 거리. 오케이?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고 얘를 어떻게 쓰냐면 속력의 절대값 씌웁니다. 속력의 절대값 씌운 것을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 씌운 것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속도에 대해서도 크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가속도 크기 절대값 A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치 변화량에도 나름대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패턴을 보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예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이동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일 거고 속력은 미분하면 가속도 크기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동거리나 속력이나 가속도 크기나 다 절대값이 있어요. 우리가 딱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이 있으면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반적으로 생겨요? 첨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점을 기준으로 그 점을 포함해서 미분을 못하니까 그 점을 분리해서 각각 미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우, 너무 귀찮죠?
그죠? 그래서 이동거리, 속력, 가속도 크기를 요 과정으로 구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어디서 구해요? 그렇죠. 위에서로부터 구해요. 자, 위치가 주어졌어요. 속력 구하래요. 그럼 뭐예요? 속도를 구해서 크기를 재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세스, 이 표 있죠? 이 표.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 위치, 속도, 가속도의 절대값 씌워서 딱 내려오면 이동거리, 속력, 가속도 크기가 되더라. 무슨 말인지 가셨죠? 자, 교재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실제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 그리고 속도의 절대값 씌운 속력, 가속도 크기, 요 둘의 차이점 틀림없이 있죠? 이제. 그래서 속력, 가속도 크기, 얘는 그 크기만 보는 거예요. 크기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라고 해요. 물리에서 나올 거죠. 스칼라.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는 크기뿐만이 아니고 방향도 중요해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는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원래는 위치 함수,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막 이렇게 안 하고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오케이? 네, 그건 그렇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이렇다. 자, 개념학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태의 위치가 주어졌네요. t 이퀄 1에서의 속도 구하래요. 그럼 일단 속도니까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9t의 제곱 마이너스 2. t에다 뭐 집어넣어요? 1 집어넣어요. 그래서 1은 9 마이너스 2에서 얼마 나온다? 7을 하는 거죠. 아, 얘는 t를 초라고 한다면 1초일 때 이 점피의 속도는 7이구나. 빠르기는 7이구나. 빠르기는 7. 자, 그 다음에 t 이퀄 1에서 가속도. 그럼 뭐예요? 속도를 또 한 번 더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acceleration 18t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 나와요? A1은 18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여기 위에 이거 갑자기 화면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자, 이게 실제 문제에 많이 쓰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자, 속도가 양수이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전진이라고 해요. 전진. 속도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후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0이면 얘는 전진도 아니고 후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잠시 멈춤이죠. 멈춤. 그렇죠? 그리고 뭔가가 멈추려면 생각해 보세요. 전진을 하다가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멈춰야죠. 그래서 이것은 전진에서 후진으로 바꾼다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완전히 멈추던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잠시 멈춤이던지 둘 중에 하나다.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는 상황이다 이거죠. 오케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극점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려워? 조금 지나서. 자, 그 다음 물체의 속도가 0이 되는 경우 좀 명시되어 있네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경우 전진에서 후진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정지하는 경우 아예 멈춤. 그리고 수직 운동할 때 최고 높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쉬운 말이죠? 어떤 물체가 상공을 향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요 순간이 또 속도가 0이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 가속도에 대해서도 여기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가속도가 양수이면 속도는 증가한다. 왜? 왜? 위치 함수 f가 있고요. 얘를 미분하면 속도 f 프라임, 또 한 번 미분하면 f2 프라임이잖아요. 가속도, 얘가 양수란 얘기는 f 프라임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이 양수니까 한 번 미분한 속도는 증가한다는 거고 음수면 당연히 감소한다는 얘기죠. 속도가. 그리고 0이면
속도는 일정화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나요? 등속 운동이라고 하나요?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셨죠? 자, 그 다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있는데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크게 세 가지. 세 가지. 방금 했던 것은 뭐였죠? 위치의 변화율이었잖아요. 위치.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자, 이제는 시각에 대해서 길이가 변한다. 넓이가 변한다. 부피가 변한다. 그래서 시각에 대해서 길이의 변화율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넓이의 변화율을 생각할 수 있고요. 부피의 변화율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DLDT. 뭐예요? 길이를 t로 미분하세요. DSDT. 넓이를 t로 미분하세요. DVDT. 부피를 t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 나와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마치 어떤 말이 숨어 있는 느낌? 순간. 그죠? 길이의 순간 변화율, 넓이의 순간 변화율, 부피의 순간 변화율.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요. 자, 다음 거에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를 열심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미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개념 확인. 어떤 도형의 시각 t에서 넓이가 주어졌네요. t = 1에서 이 도형의 뭘 구하래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ds dt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 t가 얼마일 때요? 1일 때예요. 그래서 ds dt t = 1 집어넣으면 3마 3 더하기 3 얼마죠? 2인 거죠. 아, 얘는 시각이 1초가 돼. 초라고 합시다. 1초가 될 때 이 넓이는 순간적인 속도가 2다. 라는 거예요.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것이. 이해가셨죠? 그 다음, 요 표현은 미분한 거 그 t자리에 2를 대입하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제 1번부터 예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의 위치 함수가 줘졌네요. 다음을 구해요. t = 2에서 속도와 가속도. 그러면 일단 미분해보라는 얘기죠. 자, v는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12. 그리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12t. 그러면 t = 2에서니까 자, v2는 2 집어넣으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2가 나오나요? 그 다음 ae는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운동 방향을 바꿨다? 전진에서 후진으로 바뀌었네? 후진에서 또 전진으로 바뀌었네? 아, 속도가 0인 것을 생각해 보되 부호 변화가 생겼다 이거예요. 다시 0인 걸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라? 그렇죠. 부호 변화가 돼야 한다. 부호 변화. 부호 변화가 안 되면 걔는 멈춘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잖아요. 갔다가 빠꾸를 하면 운동 방향 바꾼 건데 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럼 얘는 운동 방향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진했다가 후진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만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전진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전진했어요. 근데 얘는 운동 방향 바꾸는 거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P가 운동 방향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0인 것을 찾되 반드시 그 근방에서 앞뒤로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무슨 말 이해가셨죠? 자, 일단 부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 함수죠. 뚜뚜뚜뚜뚜 내었더니 얘가 t = 얼마죠? 0인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가 0 되는 거니까 쭉 가면 뭐뭐 있죠? 얘는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오른쪽 루트 2겠죠. 선생님 마이너스 루트 2는 고민할 필요 없죠? 왜? 시각이 빠꾸 될 거잖아요. 빠꾸. t가 시각이 음수이면. 그렇죠? 아, 언제? 루트 2일 때 속도가 0인데 가만히 봤더니 루트 2 왼쪽에서는 플러스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예요? 루트 2일 때 얘는 바뀌었구나. 알아들었죠? 이제 2번. 지면에서 50으로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가 x미터. 주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면으로 쏴지면 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물체가 최고 높이 도달한다는 얘기는 높이의 최대값. 그때까지 뭘 구하래요? 걸린 시간. 그러면 얘는 수학상에서는요, 이거에 꼭점좌표 찾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건 뭐하냐? 이건 물체 운동이니까. 최고 높이라면 상승했다가 다시 하강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V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생긴 지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V를 구합니다. 먼저 미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t 더하기 50이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5네요. 아, t가 얼마일 때예요? 5일 때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니까 t가 5일 때의 t가 5일 때 5인 거죠, 그냥. 그렇죠? 아, t가 구하라니까 5입니다. 그 다음 이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그러면 물체가 지면에 닿는다는 얘기는 그 높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높이가 0이니까 x가 0인 거 해야겠네요. 자, 50t-5t의 제곱 5로 마이너스 5t로 묶죠. 그러면 얘는 t 마이너스 10인 거죠. 따라서 t가 0인 것은 출발 전. 그리고 10인 거죠. 10인 것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의 속도 구하래요. 그러면 속도식이 뭐였어요? 얘였잖아요. 얘. 그러니까 여기다가 t에다 뭐 집어넣는 얘기예요? 10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5 해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0이 된다 이거죠. 아, 그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50m/s다. 이해 가셨죠? 예제 3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속도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A에서의 속도는 0이냐? A에서의 속도는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죠. 그쵸? 그러면 얘가 0입니까? 요각시 0이에요? 아닌 거죠. B에서의 가속도는 0보다 작다. 얘가 속도 그래프니까 얘를 한번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V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가속도란 얘기죠. 자, B에서 가속도는 0보다 작냐? B에서 접선을 살짝 그려보면 이런 거잖아요.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작은 거죠. T 꼴 C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C에서 운동 방향을 바꿔요? 여전히 VT의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얘도 잘못됐다 이거죠. 운동 방향 바꾸는 거 한번 볼까요? 운동 방향 언제 바꿔요? 이때 바꾸죠. 요때 바꾸죠. 얘는 운동 방향 두 번 바꾼다 이거죠. 처음에는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이제 4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1.5씩 늘어난대요. 그죠? 그러면 그 한 변의 길이 x는 현재 최초 길이 3 더하기 1초당 1.5씩 늘어나면 얘는 1.5t가 되겠죠. 오케이? 자, 얘를 보고 뭘 생각한다? dx dt가 1.5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자,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얼마가 됐대요? 12가 됐대요. 3 더하기 1.5t가 12가 되면 t라는 것은 1.5분의 9인가요? 그렇죠? 1.5분의 9. 그럼 얘가 6이겠네요? 아, 6초가 될 때 이거의 넓이 변화를 구하세요. 그럼 넓이를 표현해야죠. 넓이는 얘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x의 제곱, 즉 3 더하기
1.5t의 제곱. 변화율을 구하라니까 ds dt. 그러면 얘는 2x잖아요. 그러니까 2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얘를 미분해야죠? 2배의 3 더하기 1.5t 곱하기 속미분 1.5. 맞죠? 그런데 t가 얼마일 때요? 6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6 대입해야죠. ds dt t에다가 6 넣읍시다. 2 곱하기. 자, 6 들어가면 얘가 9가 되나요? 그죠? 6 들어가면 얘가 9가 되나요? 아이고. 정정 6 들어가면 9 더하기 3이니까 12가 되겠죠? 1.5 2분의 3인가요? 36이 되겠네.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다? 36이다. 라고 알 수 있더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유제 3번 많이 나오는 형태여서 유제 3번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가 1.5인 학생 높이가 6이에요. 6인, 아이고 정정, 키가 1.5인 학생이 높이가 6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3의 속도로 걸어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의 속도로? 3의 속도로.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3t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요거에 대한 변화율. 두 가지네요.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이걸 생각,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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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는 뭐냐? 닮음인 거죠. 닮음비가 어떻게 될까요? 1.5 대 6 되는 거예요. 1.5 대 6. 얘는 15 대 60. 1 대 4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1 대 4니까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이에요? 1 대 4. 그러면 1 대 얘가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1 대 3이 되는 형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은 그렇죠. t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림자 끝. 그림자 끝. 이제 색깔을 바뀌어서요. 그림자 끝. 그림자 끝은 얘로부터 쭉 늘어난 거잖아요. 얘로부터 쭉 늘어났으니까 얘는 4t가 되는 거고 그거의 변화율이니까 아이고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니까 얘를 뭐예요? 미분하는 거죠. 뭘로? t로. 얘 t로 미분하면 얼마죠? 4인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자 길이. 그림자 길이는 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그림자 끝까지의 요거. 그래서 t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1인 거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1이 되더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유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